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세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생각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키트리 방송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아졌는데요. 네. 이제 보다 공정하고 예. 또 최신의 정보가 여과 없이 네. 시민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으네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사업의 환경이 굉장히 좋고, 또 위키트리의 그 방송의 특징, 무삭제, 무편집이라고 하는 생방송,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 생생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쉬었었는데요. 중국에 다녀오셨었죠? 네, 중국의 쿤민 포럼이라고 우리말로 곤명이라고 하는 곤명. 온남성 곤명시 정부에서 경제인들과 정부 인사들 합동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혁신의 중요성, 재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거, 중국이 어떻게 하면 세계화를 하느냐, 또 세계적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로컬라이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로컬 기업의 세계화, 글로벌 기업의 로컬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 경영이 살 길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해달라. 그래서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특강도 하시고 세 번 다 이제 특강 및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강 그 상학원,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경영대학원이 상학원이라고 하는 장강이라고 하는데 그 군민 포럼 같은 데는 CEO가 한 1,2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게 많이. 정부 인사도 많이 오고. 윈난성은 그 중국 남부 지역 최남쪽에 해당하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접경만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아주 요충지인데 제가 과거에 거기 다닐 땐 중국의 남쪽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남쪽 끝이라고. 지금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와 연결되는 이 교량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다른 느낌을 받고 왔고, 특히 막 제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 아주 최신의 국제공항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 월드컵 하기 직전에 인천공항 완공되듯이 새로운 공항을 갖는 그 위난성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태평양 연안 해안 지방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면서 점점 내륙으로 가면서. 그렇죠. 연안 개발이 1, 2, 3단계 30년의 주 과제였다면 이제 내지 개발, 청두라든가 이런 총칭시의 내지 개발이 그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동북 삼성과 이 서남 지역 발전이 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말 중국에 가면은 지금 한국은 약간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 5년 동안 GDP가 그냥 1조 불에서 잠깐 떨어졌다 늘지 못하고 그냥 있거든요. 이게 원래 2조 불로 가겠다고 현 정권에서 이제 주장했던 건데 2조 불은 그냥 1조 불에 있는데 같은 기간에 중국은 1조 불 이상을 늘려서 지금은 6조 불이 됐거든요. 그 이제 전 세계 그 GDP의 거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중국 이야기는 앞으로 10년 안에 20%까지 갈 거다. 전 세계 GDP에. 그럼 두 배 성장을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1820년에 GDP를 추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190년 전이죠. 그 당시 그 청조 한참 전성기에 중국이 차지한 그 GDP 비중이 전 세계의 30%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 중국은 200년을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길인데
너무들 그 중국을 부러워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 이러면서 금세 한 7, 8조 내지 10조 달러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금 1조 달러에서 5년을 그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대원화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정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 반성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거 편승을 해야지. 우리가 중국과 규모의 경쟁은 이미 뒤져버린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 그 역동성이라든가 변화의 속도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중국의 이 새로운 전략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빨리 채택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표님께서 좀 한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이 하지만 지도층 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대화와 중국을 인정할 때 그분들도 우리를 더 인정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오만의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 중국을 계속 깔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중국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함께 새로운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고 유럽과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한 5년, 10년 제 몫을 하느냐 이런 그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될 때일 것 같아요. 정말 그 윈난성의 그 특강 제목이 아주 좀 독특했었는데 이노베이트 없다. 왠지 그 혁신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망할 수 있다. 이것은 옛날 영국도 그랬고 또 일본도 그랬고 또 요즘에 유럽 국가도 그러고 한국도 그랬었고 이것은 어쩌면 중국에도 해당될는지 모르겠다. 그냥 중국은 이노베이트를 택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자기 혁신, 기업의 자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같이 혁신하지 않으면 뒤진다. 그리고 뒤지는 거가 지나치면 나중에 망한다 이런 것이죠. 저희가 그 이노베이트 혁신의 어떤 원동력이 뭐냐 그런 말씀 아까 나눴었는데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이 자유스러움과 다양성 속에서 창조성이 나오는데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이러면서 이념으로 가든가 부패한 집단이나 어떤 권력 집단이 사회를 꼭 독점하고 있으면 창조력이 안 나오죠. 여당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과 좀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인 불행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참,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이건 이제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데 그것을 감춰버리고 우리가 대운하를 하면 주가가 2천에서 3천, 5천으로 간다라든가 대운하를 하면 GDP가 4만 불까지 올라갈 것처럼 747 하는 것을 공약이었죠. 한쪽에서 문제시하는데 문제시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이라고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지원했거든요. 이랬을 때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은 언론이 지원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뭔가 허풍선이가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하는 데를 한번 밀어보자 해갖고 5년 동안 완전히 사기당하듯이 GDP가 1조 달러 1인당 22,000불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 언론 책임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키트리 같은 이런 새로운 언론이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어르신들께서도 이거 뭐 거짓말하는 사람을 부패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실패한 정권을 다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겠죠. 그런데 뭐 젊은이들이 이미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미덥지 않다라고 언론이 계속 쓰면은 정말로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그쪽에 있는데 전체 반을 그야말로 사회에 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인데 그런 모든 거에서 이 위키트리 같은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GDP는 그대로고 대기업 매출만 2배 올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토탈 그 파이 크기는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중간에 한 2년간 작아진 적이 있는데
일부 재벌 기업들은 2배나 컸으니 네. 그럼 누군가 거가 줄어야 토탈은 같으면서 그렇죠. 삼성의 주주라든가 현대의 주주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2배, 3배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걸 거시적으로 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네. 그런 언론이 네. 정말 많이 나오고 지도층들이 이 시장과 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네. 거의 뭐 재벌공화국 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을 지키고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네. 거의 재벌 정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시 네. 국민의 정부로 바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중간중간에 몇 번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그분이 움직이셨네요. 네. 그저께 제가 귀국했나요? 예. 근데 어저께, 뭐죠? 힐링 캠프. 힐링 캠프라는데 예. 나와서 제가 여간해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러시죠. 마침 심야 프로입니다, 또 이게. 30여일의 해외 출장길에 네. 그게 있어서 봤는데, 국민과의 뭔가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서 네.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이야기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또 여러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대표님의 견해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도 출판이 되셨죠. 오늘 갖고 저 이걸 예. 아침에 구해 가져왔는데요. 네. 뭐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특이한 거가 네. 삼성동물원, LG동물원이라고 해서 그 재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에 네,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네.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37쪽을 배정했어요. 삼성동물원과 네, LG동물원은 되게 다른 게 되게 한 12쪽에서 15쪽인데 네네. 여기에 37쪽에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재벌에 대한 네. 물론 잘하는 점은 지켜가야 되겠지만 예. 이제 고쳐야 될 점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것들, 또 협력회사, 중소기업들, 벤처를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꼼꼼히 읽어주시고 네. 허심탄회하게 조언과 비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네.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 네. 이게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저는 왜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을까? 어저께 그 힐링 캠프에서는 그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은 있었지만. 복지 얘기 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163쪽에서부터 쭉 뭐 170, 80페이지까지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까지도 여기 제시가 돼 있는데 네. 힐링 캠프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책을 빠져요. 읽어보지 않고 기획을 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탈구한 바로 그 아침에 그냥.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로 그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단어 3가지를 듣는데 하나가 복지, 정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복지, 정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좀 옛날부터 많이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던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하면서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뭘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뒤지는데 예를 들면 보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이 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지금 늘려야 될 때다. 그거를 늘림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복지를
뭐 무상복지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복지 제조업 위주로만 가지 말고 네. 서비스 위주로 가자.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복지 서비스 제도와 복지 서비스 이런 기관들 네. 또 뭐 사회적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많이 늘려서 선진국형으로 가자. 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안하는 게 이제 복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복지자만 보고는 복지 이게 뭐 그냥 요즘 뭐 보편적 복지냐 뭐 선택적 복지냐 이 얘기 가지고 들어가나 그러고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봤더니 일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정의. 네. 정의도 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는데 네. 대기업들의 그 약욕 네. 불공정 경제 쪽에 네. 불공정 경쟁이 바로 잡히면 네. 어떻게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결국 선순환이 일어나는가, 네. 내수가 다시 부활되고 네. 그래서 정의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또 어떤 면은 우리 사회에서 타부처럼 여겨지지만 꼭 필요한 거가 이거였는데 네. 평화 통일, 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또 평화가 확보가 되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네. 해야 되는가. 예. 이런 걸 얘기하면서 평화도 일자리로 이렇게 끌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지와 정의와 평화라는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들이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일자리로 엮어 나갔어요. 이제 안 의장이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도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네. 거시적으로 모든 그 정책의 초점을 네. 일자리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 2007년 1월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장했던 네. 정부 재창조론으로 이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옛날 여기 보면 말씀하셨던 내용 169쪽인데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합의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하셨던 예, 이것을 그랜드 라운드라고 이제 167쪽 맨 아래서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너무 국회 의존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이런 걸 떠나서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물론 여야도 여기서는 참여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회의체인 그랜드 라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자. 그리고 우선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중심이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던 각종 세제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을 이제 파격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바꾸자.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네. 그래서 안철수 의장이 그 사이에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아주 실천적으로 당장 채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10번 읽으면 밥을 꼭꼭 씹어보면 맛있듯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과로를 하는 나라하고 사고율도 많은데 그렇죠. 그 노동시간의 적절한 그 단축을 통해서 또 OECD가 권장하는 수준 쪽으로 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되게 이제 많은 정당이나 뭐 정부 지도자도 알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요한 킴보리 모델을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포스코 모델을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꾸 회의론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요한 킴보리나 포스코 모델 말고도 또 나름대로 이 안철수 모델이 제법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실천적이에요. 그러면서 중장년에 그 직장인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고 젊은이들은 더 늦지 않게 일자리를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그 제안들이
170쪽에서부터 171쪽에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읽다가 위키추리에 늦을 뻔한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재밌어요, 아주. 근데 뭐, 상당히 대표님 그 전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느낌입니다. 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해서 네. 뉴 패러다임 센터를 만들고 네. 300개 기업을 이런 걸 채택하게 만들고 할 네. 때만 해도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과로 시간, 네.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이 워크쉐어링과 잡쉐어링을 하면 일자리가 몇백만 개 늘 수 있다는 건 다 이제 5년 사이에 주지의 사실이 됐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네. 그 5년 전에는 막 그런 걸 환상적이라고 네. 몰아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그걸 그 특근비를 덜 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 오는 일부 그 근로자들의 예. 저항이라든가 예. 갑자기 노동조합이 강력해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근로자 숫자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네. 사용자들, 이 주로 걱정들 때문에 길은 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네. 여기 안철수 의장이 네.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라든가 또 특근비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뤄서 네. 상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네. 또 중장년들에게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아주 열심히 고민한 흔적들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지금 노사 전문가보다도 지금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안들이 실천 가능하고 네. 정부에서 당장 집행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지, 정의, 평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진부했던 그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들을 일자리 정책으로 예.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해안이 그렇죠.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만 모든 것을 원점에서 네.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사고 틀내에서도 네. 또 이런 어떤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국민들께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책으로 써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을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비전의 공유라고 그래요. 비전의 공유. 네, 자기와 같이 할 구성원들과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지. 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든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내 말만 믿으라든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으니 내 말만 믿으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거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고 묻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앞으로의 그 경제 지도자들, 네. 사회 지도자들, 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이 복지, 정의, 평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놀랍게도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네. 기존의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들 또 대선 후보군들과는 역시 좀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 기존의 네. 정치인들은 과거 부패라든가 권력 남용이라든가 정경유착, 부정 이런 데 연루가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네. 그것을 자꾸 변명하는데 세월을 다 끌고 가면서 이 미래를 살 우리 국민들을 과거 거 해명하는데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죠. 네. 자기의 관점이 이 국민한테 있질 않고 자기 자신의 합리화 이런 데 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네. 여기 아주 보면 그야말로 대학을 나오신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 또 이런 분들에서부터 설령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잘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 원론을 젊은 교수들이 잘 못 가르쳐요. 경험이 많고 강의 경험도 많고 기업 컨설팅 경험도 많고 교육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잘 가르치거든요. 여기 아주 쉽게 써놨어요.
뭐 대담식으로 뭐 저희 이렇게 네. 대담하듯이 그 한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체로 써놓으니까 네.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우리 가계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험성, 네. 전 세계 뭐 스페인하고 비교해서도 네. 또 미국하고 비교해서도 이 가계 부채가 얼마나 큰 이 위험 덩어리인가. 네. 이것이 가처분 소득에서 막 12%를 넘어 18%, 2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 금융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네. 사금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쭉 쓴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중산층 서민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여기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네, 근데 네.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양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네. 과거에 우리가 기업들이 어려웠을 때, 네. 네. 그 5년 동안 이 부채를 동결해 준다라든가 네. 이런 그 기간이 있었어요. 예, 예. 정말 우리 그 부동산이 이렇게 그 활성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네. 전 세계의 위기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대원하나 뭐 4대강 추진이니 뭐 엉뚱한 일 하다가 시기를 다 놓쳐버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유럽의 위기와 함께 이렇게 위기가 예. 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라도 이 가계부채 문제도 절박한 문제거든요. 이걸 뭐 이거를 안철수 의장이 여기 제안한 것을 계기로 좀 더 깊이 네. 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서 옛날에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그 동결 네. 기간을 줬듯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여기 사금융의 개선점 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이 안 의장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네. 만약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지난번 같이 뭐 한진중공업 문제라든지, 뭐 쌍용차 지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뭐, 그거는 뭐 안 원장이 아니시라서.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죠. 그거는 미연에 방지. 일부, 재벌이나 대기업의 네. 독선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대화로 풀어뜨리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네. 거의 야만적 상황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야만적인 사용주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권은 아주 드문 정권입니다. 현 정권이 재벌 출신이어라 그래서 그런지 너무 방치를 좀 잘못 간 거죠. 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어떤 정권도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만 가고 이 사회의 큰 가치인 사람 중심. 네. 또 설령 뭘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노사의 균형을 잃어버렸던 이런 것은 아주 안철수 시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도 지난번처럼 그런 야만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우리 현대 산업사의 비극이 중에 하나죠. 네. 또 아직도 그 비극은 그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번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회가 무슨 이런 그걸 뭐라 그래 탈을 쓰고 모르는 척할 게 아니라 되게 탈을 쓰면 얼굴이 뻘개지고 미안한 거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쇠탈을 쓴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떤 공적 힘의 그 폭력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또 그 이후로 많은 자살도 일어나고 가족들의 불행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 사회 전체가 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군 위안부 분들께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통 느끼고 같이 대처하듯이 이 불행을 당한 그 가족들 그런 야만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이 시대 정권의 그 야만성을 다 같이 반성하면서 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안 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대표님과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안 원장님과의 몇 가지 일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안 원장의 앞길에 오히려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지 제 개인적인 무슨 친분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지난 20년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소개해 줄 때라든가 또 많은 이런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서 같이 할 때 이렇게 보면 네. 정말 이 시대에 이만큼 투명하고 네. 시대 정신을 잘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깔레 시민에서 시민 지도자 6사람만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몇만 명의 시민을 살릴 수 있는데도 다 도망가는데 결국은 6명의 위대한 시민들이 자기 편리함, 네. 자기가 걸어온 이 길에서의 그 어떤 풍요함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깔레라는 시가 네. 몰살을 당하지 않고 네. 시민을 구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6분의 시민도 참수당하지 않고 네. 다시 살 수는 있게 되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인데 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네. 제가 본 안철수는 그런 사람이더라. 네. 이 공익을 위해서 시대 정신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다만 혼자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늘 남가이라고 남한테 이렇게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기를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몸을 던지면 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았던 3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33명의 안철수가 나타나면 네. 이 사회는 바로 잡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머 감각도 별로 없고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좀 유연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뭐 남달리 뛰어난 게 아니라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누적 효과가 있어서 학습 효과가 있고 이래서 이제 1등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로 이제 가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그 책임감만 높은 게 아니라 네.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접근하지 않고 중대한 이런 국가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감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팩트 베이스로. 네.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하지 독재나 독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꽤 많은 지도자는 독재와 독선의 요소를 숨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집권하는 순간 마술처럼 나타나갖고 국민을 괴롭히고 그러는 건데 네.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참 좋은 어떤 21세기형 지도자의 모델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아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적 합의 얘기는 전에 저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많이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요. 네. 되게 기업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의 이사회 의장이나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자칫하면 이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어요. 기업은 드라이브가 세거든요. 빨리 결정 내려고 해요. 근데 그런 기업의 여러 기업의 이사회 의장도 많이 한 분이 여기서 지금 보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이거는 약간 인포멀한 비공식 기구거든요. 공식 기구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비공식 기구예요. 그랜드 라운드라고 하는 명칭도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미래에 참 맞는 그 공식 기구들은 경직성 때문에 유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이 아주 유연할 수가 있고 미래지향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21세기의 어떤 다양함을 반영하는 게 이제는 다른 분야 간의 조화와 결합, 뭐 그런 걸 사실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 지금 대학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막 의사였다가 과학자였다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 마치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 인재의 모습, 또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협업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그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책 중에 이제 IT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이 기회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참, 이게, 기업 경험도 중요하고, 네, 또 국제 경험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이 기술의 경험이라든가, 기술의 융합의 경험이 꽤 중요하겠다. 네, 이런 거를 여기 안 회장 책에 보면,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IT나 모바일 쪽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불쑥 나온 그 미래의 기회가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예, 그러나,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그러고 또 기회와 기술을 융합해 나가는 네, 그런 시대를 가려면은, 과거 부정부패의 경험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나쁜 유산을 하나도 갖지 않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거기다 나아가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 역량, 네, 그리고 자세가 아주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 대선 구도는 마치 그 20세기형 리더십과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한 어떤 충돌, 뭐 그런 교차점에 있는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에 기반하고 네, 정경유착 구조를 아직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당 제도와, 음, 이미 그 정당 제도는 폐기되어야만 된다. 네, 우리 국민은 대의제도를 대표하는 양당 제도를 지원해왔지만, 네, 국민을 이토록 실망시키고 예, 국가를 이토록 위기로 모으니, 네, 그것은 실패한 제도다. 네, 이런 속에서 아주 적절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이런 국민적 신뢰와 네,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독립의 그 이 지도 그룹이 있다는 게 네, 아주 상당히 행복한 일이죠. 네. 최근에 이게 정당들을 보니까 뭐 진보 정당이든 뭐 보수 정당이든 뭐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자기 당원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 이거에 네. 더 충실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결국 들거든요. 국민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4,500만 개를 늘리고, 네, 동일 노동하면 동일금 받고, 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많은 사회, 뭐 그리고 상식적인 거죠. 중소기업도 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네, 이것을 철저히 막아온 그 구체제가 네, 반성은커녕 그것을 자꾸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고, 당연만 이름만 바꿔서 뭐예요? 그렇죠. 당색깔. 이름만 바꿔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예, 자유스러워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네, 그 사람들이 다른 결과를 내겠어요. 네, 국민이 잘못을 두세 번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은 맡기지 말아야지. 그것을 이름을 바꿨다라든가 무슨 다른 그럴듯한 네, 이런 언론 프레이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또 속으면, 네, 국민이 잘못하는 거라고 봐요. 한두 번은 전 국민이 속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연속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이제는 20년, 30년 올바른 길을 쭉 네, 일관되게 좋은 발자취를 남긴 사람을 믿어야지, 네, 네, 수십 년 아주 추악한 발자취를 남긴 네,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이렇게 네, 연결해 보려고 하면, 네, 그건 정말 국민이 함께 공범자가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안 원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TV에 보니까 6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만으로 50세 되신
나이인데. 외국에선 대통령 은퇴할 나이네요. 그것이 예, 케네디든 뭐, 예. 아무튼, 너무 젊은 예,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적당한 나이겠죠. 그렇죠. 네. 고령화 시대에 딱 중간적인 어떤 약간 중간에서 위쪽으로 가신 나이시고 하다 보니까 한참 일하실 때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분이 좀 아직도 뭔가 그 개인적인 결단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더 많이 신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중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그 확신 이걸 좀 본인이 좀 갖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뭐 나서서 하겠다고 먼저 그랬던 게 아닌데 국민들이 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같은 책의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 드라카가 얘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네. 같은 거냐. 네. 그리고 비전도 같은 거냐. 네. 주요 목표와 전략도 이렇게 장단기 전략을 이렇게 짜면 맞겠느냐. 네. 이것을 지금 공유하자고 책을 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따져서 네. 우선순위를 더 잡을 것도 있고 또 더 심화 발전시킬 것도 있고 네. 일부 추가할 것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게 한 80%, 뭐 90%의 국민의 요구를 네. 미래상을 대변한다면 네. 그러면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번 모여보자라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모여서. 예,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특히 남과 일하는 사람이지 네.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도 막 몇 년씩 맡기고 해외도 잘 가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지 네. 무슨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갖고 뭐... 모이는 사람들 네.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가치 중심으로. 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서로의 꿈과 네. 역할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국민적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혼자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혼자서 뭐 이끌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야 되겠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 같이 가실 분들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으로 어떤 뭐 조직화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 왜 이제 있겠지만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만일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생각과 아주 상반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봐요. 그런 사람은 떠나야 되겠죠. 어떤 이제는 여기에 본인의 생각을 밝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멀리서 양당은 뭔가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고 우리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는데 양당은 아닌데 대안이 뭘까? 그러나 안철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이걸 보면서 그 중에 5%, 10% 뜻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이런 변화를 꿈꾸는데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지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뭐 운동원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변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는 내가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당신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니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위원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서 갈수록 이것이 금모으기처럼 또 국채보상운동으로 이 구한 말에 전국적으로 번졌던 그런 국민적 통합운동이 되고 자기의 역량과 재능, 애국심의 기부운동이 되겠죠. 참 우리 사실은 뭐 과거를 좀 회귀해 보면은 우리 대표님도 5년 전에 그 바람의 주역이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제가 썼던 책은 그 다른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서 썼던 건데 문국현 솔루션이에요. 제가 그 책과 이 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역시 안철수가 저보다 한 수 위다. 나이는 10살 아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로서 또 네. 어떤 때는 제가 그 양반한테 자문으로 하루 만에 쓴 거거든요. 하루 한 5-6시간 인터뷰에서 쓴 건데 그랬었습니다. 이건 봤더니 6일인가 7일을 통해서 쓴 거라 그런지 9번 정도 인터뷰했습니다. 곱씹어 이렇게 잡고 그 밥알을 자꾸 씹으면 단맛도 나오고 네네. 또 진짜 맛을 알잖아요. 네. 또 나물도 계속 채건을 예. 하고 그러면은 그렇듯이 아주 좋은 예. 커뮤니케이션 소통 도구라고 봐요. 이걸 계기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뭐 영원히 학자로 남겠지만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네. 되면은 아주 실천적인 변화에 대한 네. 블루프린트라고 그러나요? 네. 청사진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제부터는 좀 더 그전에는 아마 요 몇 달간은 아마 책 쓰느라고 이제 뭐 대담에 많이 같습니다. 나간다라든가 예. 토론회에 많이 나간다라든가 네. 또 국제기구에도 많이 나가서 네. 뭐 저처럼 늘 국제기구에 나갔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적었는지도 모르지만 네. 안철수 의장께서는 공부하러는 많이 나갔지만 국제기구에서 활동은 많이 안 했으니까 네. 국제적으로도 많이 나가서 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네. 대한민국의 이런 업그레이드 네. 도약에 국제사회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국내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던 지성인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행동하게 해서 예. 1단계, 2단계, 3단계 협력 체제를 한두 달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외국 같으면 뭐 심지어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하기도 하거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뭐 11월, 12월에나 해야 될 일이겠지만 네. 그런 어떤 분들이 협력하고 네. 어떤 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뜻을 같이 네. 하느냐가 거짓말을 하느냐, 네. 진정성이 있느냐를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진리와 네. 미래 방향, 글로벌 이 메가 트렌드를 많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언제 한번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건 뭐 여기라고 거부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네. 국민과의 대화 네. 이런 것이 본인도 제안했지만 국민도 원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 한두 달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네. 이 안철수 생각이 국민의 생각이 되도록 네. 이제 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여야의 한국 사회의 어떤 좀 정치권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대부분 이제 뭐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한 그룹이 있고 뭐 민주당의 또 무슨 그룹이 있고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진짜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분을 지지할 수 있는 그룹 인사들이 의외로 별로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뭐 이제 외국에서 그런 올림픽에 나가는 무슨 스케이트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의사 인턴 하는 의대생이 올림픽에 나가서 스케이트 챔피언이 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엘리트 스포츠를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상을 가면 지금 공무원도 10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와신 상담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세상이 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공무원들도 많고요. 기업인들은 지금 99%는 정치하고는 단물 쌓고 지금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5% 10%의 기업인들도 선진국 기업인들처럼 선진국 기업인들 중에서는 대통령 출마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거고 너무 겉에 나대는 사람들은 닳고 닳아서 이 국민을 미래로 연결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우리 5천만 국민 안에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헌신의
결단을 내게 하고 그리고 뭐 꼭 독립운동을 뭐 1910년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고 기존 정당들로부터 벗어나서 네.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는 네. 그런 또 하나의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거든요. 오히려 기존 정당 베이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나가셨을 때 그러한 새롭게 조직된 국민의 어떤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뭐 그러한 네트워크들에 의해서 가는 게 더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존 양당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많은 재정적 지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130명에서부터 150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사실상의 네.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뭐 각종 특혜를 많이 주죠. 그렇습니다. 이 네. 특혜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양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갖 특혜를 무력화시킬 만큼 지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새로운 갈망도 네. 많고 네. 그동안의 그 실패와 온갖 부패 문제에 대해서 식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갖 특혜가 기존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패하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실망시킨 낡은 체제가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네. 자유분방하고 창조적인 네. 이 국민의 힘을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어떤 조직체가 있어서 이 조직체가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씩 이렇게 마치 숨겨졌던 게 드러나고 감춰졌던 인사들이 연결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투표장에서 뭐 투표로 국민들이 말하겠지만 네. 그 이전에 1, 2개월의 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직간접적으로 네. 내가 뜻을 같이 한다. 네.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기업에 있든 행정부에 있든 또 심지어 시도지사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사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동안 공천받느라고 모의가 있었지 네. 내 뜻은 당신과 같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면서 4, 5천 년의 역사를 유지한 것은 우리 국민이 아주 슬기롭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 낡고 실패한 체제를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그룹보다 네. 국민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서 일부 다뤄봤습니다. 뭐 사실은 이 책 내용이 사실 작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뭐 다 소개시켜드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 특별히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분이 단순한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뭔가 새로운 형태의 대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저희 새로운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우리 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또 글로벌 경제 솔루션들에 대해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8월 달에도 계속 방송이 지속될 텐데 포스트 리우 20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리우 다녀온 얘기를 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네. 그만큼 안 원장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인 과제인 리우 플러스 20, 또 그 이후에 전 세계 기업인들이 또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죽음감은 있는데 안철수 의장은 그쪽에서도 이 원전 에너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거의 총비용 문제라든가 세계적인 경향 이런 거를 다룬 또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좀 되겠습니다. 그 외에 CSR 서밋 2013. 내년 5월에 여기 한국에서 전 세계 윤리 경영자 대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 세계에서는 주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이 윤리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모든 경영자들이나 주주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존경받고 싶다. 언젠간 나도 이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그 숨어있는 욕망이 있거든요. 인간인 이상. 그분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이 내년 대회가 됐으면
하고 네. 물론 또 새로운 정권이 네. 이 정경유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정권이 됐을 때 네. 이 변화가 네. 이런 세계적인 윤리경영자 대회를 통해서 네. 더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 좀 이 윤리경영자들과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한중 뉴 패러다임 포럼도 있고, 네. 내셔널 다이얼로그, 여러 가지. 예, 뭐 내셔널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없는, 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고 다이얼로그가 없는데, 네. 다이얼로그라는 건 남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건데 듣기도 전에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도 예. 듣고 또 네. 국제사회 얘기도 들어주는. 네. 그래서 우리 귀를 국내에서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 그리고 네. 국제사회의 메인스트림 네. 그리고 좋은 쪽의 네. 사례에 대해서 귀를 이렇게 열어놓는 네. 그런 그 내셔널 다이얼로그가 한참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뭐 한두 개 토픽을 다뤘는데 안 원장이 그 그랜드 라운드라는 새로운 이름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름 비슷한데 네. 그런 걸 제안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쪽은 주로 경제 포커스고 네. 제가 안 원장 책을 보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분야를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경제 쪽이라면 네. 상당 부분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경제 쪽에서는 사실 뭐 문 대표님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방향성이 안 원장의 방향성과 거의 일맥하기 때문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안 원장과 같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또 저희들이 대변하고 또 그런 분들 소개하고 또 문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이 엄청나게 무덥고 습도가 높더라고요. 짜증나시기 쉬운데, 한번, 안철수 의장이 제안한 이 복지, 정의, 평화의 넓이와 깊이를 한번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단순한 세 단어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유 가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어르신들이나 중년이나 젊은이 함께 이제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청사진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